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4.5% 빠졌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됐죠. 공매도 재개가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미증시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공매도 타겟으로 떨어진 건 에코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조금 빼도 될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만약 공매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회수가 될 만한 공매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제가 주말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어요. 공매도의 타겟은 성장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공매도 재개한 첫날이잖아요. 그 전에 대차거래가 막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대차거래 뭐예요? 주식을 빌려오는 거. 이게 막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나, 그쵸?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한화오션이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 말고 뭐 한화 시스템, 그쵸?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내렸나요? 안 내렸어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들 수 있겠죠? 알테오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알테오젠 오늘 1.4% 오히려 올라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고 에코프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죠. 근데 이쪽에 대한 하락폭, 특히나 에코프로 13% 떨어졌습니다. 이거 공매도가 주력으로 매도 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는요, 하락을 조장하지 않는다. 위를 막아 놓는 거지 하락을 조장하지 않아요. 현재가 창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가 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호가가 쭉 나오죠. 공매도는요, 밑으로 내려서 팔지 못합니다. 이걸 업팅 룰이라 그러거든요.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지 밑으로 내려서 가격을 꺾지를 못해요. 공매도 물량은. 이거 업팅 룰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시장이라고 뭐 일부러 뭐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업팅 룰이라고 빌려서 파는데 주가에 대한 하락을 조장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왜 드리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 타겟이 돼서 내린 게 아니다.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 시장은 왜 안 좋을까? 관세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효과는 뭘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혹시라도 오게 되면, 자, 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이건 뭐 4월 2일 날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래, 이미 뭐 누구한테 뭐 수탈당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지금 나스닥, S&P 합쳐서, 그쵸? 뭐 나스닥의 일부가 S&P 500으로 들어가 있고 다우의 일부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 합쳐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발전시켜 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조업을 살리겠대. 그쵸? 흔히 얘기하는 러스트벨트 지역, 그쵸? 트럼프 지지층이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등에 업고 당선이 됐는데 여기를 때리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쵸? 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에 화답을 하는 쪽이 있죠. TSM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을 늘리겠다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물론 이건 다 확정된 사안이에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1조인가 2조 정도 규모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실제 밝혔고요. 계약 사항까지 전부 다 나온 상황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 규모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백조 단위입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업적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라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게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 요거라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속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세는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올라가. 한번 딱 올라가서 유지가 되죠. 그렇죠? 자, 관세 30% 매길 거야. 100% 매길 거야. 뭐 일본의 쌀 같은 경우에 700% 매길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한 번 딱 매기면 가격 쭉 올라가서 유지가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 다음에는. 근데 문제는 관세는 자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자, 미국이 여기 있고 수출 기업 A, B, C가 있어요. 수출을 합니다. 미국으로 쭉쭉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나요? 사가는 쪽이 내나요?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를 해요.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관세 누가 내나요? 우리가 내잖아요. 사원 우리가 냅니다. 아니 이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은 4월 2일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4월 2일 이후에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모든 악재가 다 몰려 있어서, 관세 관련된 문제가 다 몰려 있어서 지금 폭락 구간에 있다. 근데 그 폭락 구간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미국이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최소한 경기 둔화라도 오지 않을까? 지금 지표들이 전부 다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 오진 않았지만 뭐가 나와요? 주가는 빠졌다. 보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보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그쵸? 고가 대비해서 15%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경기 침체 구간에 있을 만큼 주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아직까지 오진 않았어요. 지표상에서, 그쵸? 설문조사가 집계돼서 나오는 걸 소프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표가 나오는 걸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건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전부 다 소프트 데이터예요. 설문에 의해서 나온 지표들. 이번 주에 나오는 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미증시 자체도 선반영받고 있다. 그럼 여기서 실제 4월 2일을 기점으로 미증시가 충분히 빠져서 뭐 바로 뭐 V자 반등한다 이것보다 최소한 하락 구간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 공매도 재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뭐 많이 빠진 종목군들 요런 쪽이 아닌 거예요. 어디 쪽이에요? 주도주들.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시장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리 개별적인 SMR 관련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장 관련돼서 하락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그쵸? 그리고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오늘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공매도 재개 그렇게 뭐 큰 문제 없다. 저는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으로 제가 1월달, 2월달 매매한 결과 5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알테오젠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막 2월 말 정도 올 겁니다. 신고가를 이때 갔기 때문에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 왔고 1월과 2월 달 넘어가면서 또 매매 구간을 또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매매를 할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그쵸? 주도주가 되기 위한 첫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명확하다. 관세. 그쵸? 근데 요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선거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 재선까지 하면 2번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선을 할 때, 미국 대선을 할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선 같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라고 하는데 총선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 있죠. 2년 뒤에 중간선거 또 합니다. 이것도 총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의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2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잖아요. 그럼 역대급 레임덕이 올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급한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뭐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부통령 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서 뭐 마쿠 조정을 하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실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뭐 이게 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다. 왜? 중간선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선거 언제예요? 내년 11월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 있죠. 매를 먼저 맞아야 되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 표현으로 하면 디톡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해독해야 된다. 지금 미국은 병들어 있으니까 해독해야 된다. 해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이즈, 그렇죠?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미국은 위대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관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왜? 제조업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미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내용도 급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그쵸? 요 내용이 일단락 되면 지금 미증시는 그쵸? 반등 구간이 올 겁니다. 그걸 그 기점을 4월 2일로 잡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면 되고 이렇게 미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쵸? 지금 상황만 보면 그쵸? 내리고 있으니까 상황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미증시는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미증시가 그냥 죽나요? 안 죽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 다 모여 있죠. 물론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도 있지만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미증시가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한의 가격대는 유지하고 있다. 알테오젠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았다. 하나오션 마찬가지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급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급락, 시총 50조 이상의 초대형주는 모두 급락했고요. 살린 업종들 조선, 바이오일부, 방산 여기까지다. 안타깝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 구간이 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때문에 빠진 거다. 하지만 시장은 충분하게 하락 구간이 나왔다. 이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왜? 공매도 재개까지 됐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종목 선택 중요하다. 주도 섹터만 공략, 주도 섹터는 바이오, 조선, 방산, 원전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지난주에 하나오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었던 하나오션을 누구나 매수할 수 있게 그렇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이런 내용들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상은 편집해야 되고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수익 구간 57% 언제 공략했어요? 신고가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 철저하게 신고가 종목군들만 공략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 공략한 것도 신고가 구간이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수익 구간에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유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투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하면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와서 굳이 매도한다? 시장이 충분히 빠졌는데 공매도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 가지고 있다면 매도해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도 안 나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친환경 관련된 내용도 없어. 그쵸? 이런 쪽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공매도 타겟이 될 수는 있겠지만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쇼 커버링 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시장 기준에서 반등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이 그쵸 시세를 조금만 내더라도 숏 스퀴즈까지 이어지면서 23년도에 에코프로처럼의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1월 달에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다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뭐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반도체 강할 때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죠. 25% 14% 꾸준하게 나오죠.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0%대 이렇게 수익 구간 발생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까 전에 보신 종목인데 한화오션입니다.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57% 그리고 연관되어서 매매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매도하고 바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17%의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이런 내용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지만 모두 다 신고가 주도주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쵸?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4월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주도주를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